안녕하십니까. MTN 기업경제센터장 김수원입니다. 자, 오늘은 카카오의 그 분할 이슈에 대해서 몇 가지만 한번 짚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카카오가 21일 날 회사 분할을 발표를 했습니다. AI하고 커머스를 포함한 카카오톡 비즈니스 사업을 따로 떼어내어 가지고 회사를 신설을 하겠다 하는 겁니다. 카카오톡 비즈니스는 뭐 카카오의 그 핵심 사업인데 이 사업을 따로 분할을 해서 분할 신설법인을 세우겠다는 거죠. 근데 이 뉴스가 나온 뒤에 카카오 주가는 굉장히 좀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날이 8월 21일 그 카카오 분할을 발표를 한 날이거든요. 주가가 그날 종가 기준으로 한 7% 정도 하락했고, 하락한 이후에 오늘 이 녹화가 들어오기 전까지 주가가 좀 다소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장의 반응도 뭐 그렇게 좋지는 않았는데요. 증권사 리포트 제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삼성증권이 제목이 두 개의 카카오 디스카운트 확대에 유의해야 한다. 메리츠는 증명해야 할 것이 많아진 때다. 또 하나증권은 그 나뉘는 카카오 우선은 지켜보자. DB증권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낫다. 자, 이렇게 한 4개 정도 리포트 제목을 보면 유의해야 된다. 증명을 해야 된다. 지켜보자.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그냥 분할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다소 약간 부정적인 뉘앙스가 담긴 그런 제목들이 있죠. 그나마 조금 뭐 중립적인 제목은 이제 유진증권의 긍정적인 측면과 한계점, 또 뭐 대신증권 같은 경우는 골가분한 카카오톡의 성장을 기대한다. 긍정적인 뉘앙스의 제목인데 대부분 증권사의 리포트들이 약간은 부정적이거나 중립적이거나 그렇게 우호적인 제목을 달고 나간 리포트가 별로 없습니다. 특히 뭐 너댓개 증권사 같은 경우는 투자 의견을 뭐 하향 조정하든지 아니면 그 목표가 자체를 낮췄거든요. 지금 삼성증권 같은 경우도 보면 투자 의견을 홀드로 하향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도 4만 원으로 낮추고, 메리츠증권은 그 투자 의견을 홀드로 하향을 하면서 목표가도 37,000원으로 낮췄습니다. 하나증권은 투자 의견은 바이 유지를 했는데 목표가는 5만 원으로 이렇게 낮췄네요. 자, 이런 식으로 시장의 반응이 그렇게 우호적이지만은 않은 분할인데 왜 이런 시장의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는지 몇 가지를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회사 분할, 특히 이제 인적 분할을 할 때 어떤 점을 좀 유의해서 봐야 되는지 그거부터 먼저 좀 짚어보고 카카오 이야기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어떤 회사가 있습니다. 발행 주식 수가 100주고 주가가 10,000원입니다. 그러면 시총은 100만 원이겠죠. 이 회사는 X라고 하는 사업과 Y라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XY 두 개의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죠. 자, 이 회사를 이제 인적으로 분할을 합니다. 이제 두 개의 회사로 분할을 할 때 사업 가치에 따라서 분할을 한다. 그러니까 X라고 하는 사업은 한 40%의 가치가 있다. Y라고 하는 사업은 60%의 가치가 있다. 그러니까 Y라고 하는 사업의 가치가 더 높은 거죠. 사업 가치 100% 중에서 Y는 한 60%, X는 한 40%의 가치가 있다. 이렇게 Y의 사업 가치가 더 높은 걸로 해서 분할 비율을 0.4 대 0.65로 나눈다고 하면 주식 수가 40주 대 60주, 주당 주가는 10,000원이니까 시총은 40만 원, 60만 원 이렇게 나눠지겠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X라고 하는 사업, Y라고 하는 사업의 사업 가치를 평가를 해서 이게 0.4 대 0.6이 나왔으니까 X라는 사업은 시총이 40만 원, 또 Y라는 사업은 시총이 60만 원 이렇게 나누지를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회사를 이렇게 둘로 나눌 때 사업 가치를 따로 평가를 해서 나누는 게 아니고 회사의 재무제표상의 순자산을 따져서 분할 비율을 구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재무제표상으로 X라고 하는 사업에 속하는 순자산이 얼마냐, Y라고 하는 사업에 속하는 순자산이 얼마냐. 순자산은 그냥 재무제표상에서 자산에서 부채를 빼면 그게 순자산이 되죠. 그러니까
사업 가치를 따지는 게 아니고 X라는 사업에 속하는 순자산을 따지니까 한 60%더라. Y라는 사업에 속하는 순자산을 따지니까 40%더라. 그러면 이렇게 분할 비율을 정해서 나누기 때문에 사업 가치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순자산이 0.6 대 0.4로 나뉘니까 X 사업은 주식이 60주가 가면서 분할 시총이 60만 원이 되고, 이 Y라는 사업은 주식이 40주가 가면서 분할 시총이 40만 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업 가치와는 전혀 무관하게 순자산에 따라서 0.6 대 0.4로 나눠지면서 분할 시총이 60만 원, 40만 원 이렇게 나눠질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분할을 한 다음에 두 회사를 시장에서 분할 재상장을 시키면 기업 가치는 제자리를 찾아가기 마련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X라는 사업은 사업 가치는 낮은데 분할 시총을 많이 가져갔어요. 그러면 재상장 이후에는 이렇게 시총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Y라는 사업은 분할 시총은 적게 갖고 갔어요. 순자산이 적으니까. 그렇지만 사업 가치가 높은 회사니까 기업 시총은 더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사업 가치는 낮은데 분할할 때 순자산이 많다는 이유로 시총을 많이 떼가지고 오면 분할 재상장 이후에 그 시총은 떨어질 수밖에 없고, 순자산이 적어가지고 시총은 조금밖에 안 가지고 나왔는데 이 회사가 성장 잠재력이 높고 회사의 사업 성장성이 좋다, 사업 가치가 높다, 그러면 분할 시총은 낮았지만 실제적인 기업 가치를 따라서 재상장 이후에는 시총이 제자리를 찾아서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분할 재상장 이후에 Y라고 하는 신설된 회사는 이렇게 시총이 올라가고, X라고 하는 회사, 이 회사는 이렇게 시총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그림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분할 전에 이 회사 시총은 100이었는데 분할을 하고 나서 X 시총은 이제 떨어지게 되죠. 60이었지만 분할 재상장 이후에는 50으로 떨어지지만 이 Y라고 하는 이 사업은 40에서 이렇게 80으로 올라갈 수가 있죠. 여기 50하고 80을 더하면 130이 됩니다. 그러니까 분할 전에 100이었던 회사가 둘로 나누어졌을 때 재상장 이후에 합산 시총은 이렇게 130으로 나타날 수가 있는 거죠. 이건 굉장히 해피한 케이스입니다. 이건 굉장히 바람직한, 분할 이후에 두 회사의 시총을 합했을 때 이렇게 시총이 더 높게 나타나는 굉장히 해피한 케이스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면 분할 재상장 이후에 X 사업은 시총이 조금 많이 떨어졌어요. 분할할 때는 60을 갖고 나왔는데 이게 한 40으로 떨어졌지만 Y 사업이 40의 시총을 갖고 나왔지만 이게 시장의 기대감으로 70까지 올랐다. 그러면 40, 70 합하면 110이 되잖아요. 그래서 분할 전에 100이었는데 분할 이후에 두 회사를 합치니까 110이더라. 기대에는 못 미치지만 그래도 약간 해피한 케이스. 그러니까 두 개로 분할한 이후에 합산 시총이 그래도 조금은 높은 상황. 그래도 봐줄 만한 케이스인데, 워스트 시나리오는 뭐냐면 분할을 했는데 X 사업은 시총이 60에서 30까지 확 떨어져 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Y 사업은 기대를 했는데 시총이 40에서 50까지 약간만 오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떨어지는 X 사업은 엄청나게 떨어져 버리고 많이 오를 걸로 기대했던 Y라는 사업은 조금만 올라 버리는, 그래서 분할 재상장 이후에 합산 시총이 80밖에 안 되는 거죠. 분할 전에는 100이었는데 분할 이후에 두 회사의 합산 시총이 80이니까 이거는 인적 분할을 하지 아니한만 못한 결과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카카오에 대한 우려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카카오를 두 회사로 분할을 했는데 기대를 했던 쪽에서는 그 성장성이 기대에 못 미치고, 어차피 좀 떨어질 걸로 예상됐던 사업에서는 확 떨어져 버리고, 그래서 분할 전보다도 분할 이후에 시총이 조금 더 못할 가능성이 좀 있지 않느냐, 이런 우려가 지금 주가에 좀 반영되고 있는, 불안감이 주가에 반영되고 있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카카오의 실제 분할을 보면, 자, 카카오가 있었는데 뭘 떼내냐면
AI 사업을 떼내는 겁니다. 근데 말은 AI인데 실제로는 카카오톡 비즈니스죠. 그러니까 카카오의 톡 비즈니스를 떼내는 겁니다. 이제 여기는 광고하고 이제 커머스도 좀 포함이 되어 있는데 카카오의 톡 비즈니스를 떼내서 새로 회사를 만들면서 회사 이름을 카카오 AI다 이렇게 붙이는 거죠. 그러니까 톡 비즈니스를 하지만 AI 기반의 사업을 하고 AI 기반의 광고나 커머스를 하니까 회사 이름 자체를 카카오 AI다 이렇게 분할 신설 회사를 만들고 기존에 남아있는 부문 그러니까 분할 존속 회사 분할을 할 때 남아있는 회사는 카카오 X라는 이름을 붙이죠. 이 X라는 이름은 이 X에는 아무거나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카카오에 남아있는 사업이라고 하는 거는 카카오 뱅크, 페이, 뭐 카카오 증권, 카카오 엔터테인먼트, SM 엔터테인먼트, 카카오 모빌리티 다양하다. 좋은 말로 회사가 많죠. 그러니까 카카오 X는 톡 비즈니스를 뺀 나머지 이제 사업, 자회사를 가지고 있는 회사, 카카오 X라는 회사 사명을 가지고 사업을 하게 되죠. 이렇게 회사가 둘로 나눠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분할 비율이 카카오 X가 순자산 또 카카오 AI가 순자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할 비율을 정하는 것은 순자산에 따라서 정하는 겁니다. 카카오 X의 사업 가치, 카카오 AI의 사업 가치를 평가해서 나누는 게 아니고 카카오 X에 속하는 순자산이 얼마냐, 카카오 AI에 속하는 순자산이 얼마냐. 순자산이 5.1조, 2.9조니까 이거를 비율로 따지면 카카오 X가 0.64, 카카오 AI가 0.36의 비율로 분할을 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분할 일정을 보면 자, 11월 23일이 주주 확정 기준일입니다. 이때 카카오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자기 주식이 분할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2월 17일 날 주총을 거쳐서 주주들이 의결을 하면 본격적인 분할 작업으로 들어가거든요. 12월 30일부터 27년 1월 26일까지는 거래가 정지가 됩니다. 그리고 1월 27일 날은 두 회사로 나뉘어서 두 회사가 각각 재상장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뭐냐? 12월 30일부터 카카오는 거래 정지에 들어가게 되죠. 거래 정지 직전에 12월 29일 날 시장에서 형성되는 시총이 있을 겁니다. 거래 정지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이 시총을 가지고 분할 비율대로 시총을 나누는 겁니다. 요거를 분할 기준 시총이라고 하죠. 예를 들어서 12월 29일 날 장 마감을 했는데 카카오 시총이 그때 16조였다. 그러면 카카오 X는 64%, 다시 말해서 10.24조의 분할 기준 시총을 갖고 가고 카카오 AI는 36%, 다시 말해서 5.76조의 시총을 갖고 간다는 거죠. 자, 이거는 이론적 시총입니다. 그냥 분할 비율대로 16조를 64% 대 36%로 나누다 보니까 카카오 X는 10.24조를 가지고 가고 카카오 AI는 5.76조를 가지고 간다는 건데 중요한 거는 1월 27일 날 재상장을 하면 이게 움직여요. 이론적인 시총을 가지고 두 회사가 거래 정지에 들어가게 되는데 거래 정지가 풀리면서 1월 27일 날 재상장을 하게 되면 이 카카오 X의 이론적 시총에서 실제 시총으로 이제 변하게 되고 카카오 AI도 가지고 나온 이론적 시총에서 실제 시총으로 변하게 되죠. 이때 보통 예상을 하는 게 카카오 AI는 그래도 핵심적인 톡 비즈니스와 AI 사업을 갖고 가니까 5.76조보다는 많이 오를 거라고 예상을 하고 카카오 X는 재상장을 하게 되면 10.24조 이걸 유지할 수 있을까? 이거보다는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고 근데 이거를 유지만 해줘도 굉장히 양호한 겁니다. 근데 이거를 유지를 못하고 무너지게 되면 카카오 AI는 덜 오르고 카카오 X는 많이 무너지게 되면 이거는 분할 안 한 것만도 못한 결과가 되는데 과연 그렇게 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증권사들이 어떻게 전망을 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현재 카카오의 시총이 한 16조 정도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이 16조의 시총을 중심으로 분할을 해서 갖고 나간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카카오 X 10.24조 가지고 나갑니다. 카카오 AI 5.76조를 가지고 나갑니다. 이론적으로 이렇게 갖고 나가서 재상장을 하게 되는데 메리츠 증권의 분석을 한번 볼게요. 표가 복잡합니다. 복잡하지만 제가 보여드릴게요. 카카오 X는 뭐 카카오 뱅크 페이, 뭐 카카오 페이 증권, 뭐 엔터테인먼트, 막 카카오 모빌리티 이런 자회사들을 쭉 가지고 나갑니다. 그래서 카카오 X가 가지고 나가는 단위가 10억 단위니까 자회사들의 지분 가치가 11조입니다. 11조. 그러니까 카카오 X는 11조의 가치를 가진 회사가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카카오 X는 자기가 스스로 영위하는 사업은 별로 없으면서 밑에 자회사들을 쭉 가지고 있는 회사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상의 지주회사로 볼 수 있습니다. 자회사 지분의 가치가 11조가 된다고는 하지만 이 11조는 그냥 이론적인 가치일 뿐이고 실제로는 지주회사 할인율이 적용됩니다. 이런 지주회사 같은 경우는 자회사의 지분 가치를 다 인정을 못 받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지주사 할인율이 20%가 될 수도 있고 뭐 30%가 될 수가 있고 50%가 될 수 있고 심지어 할인율이 60-70%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냥 20%에서 50% 정도의 할인이 발생될 수 있다. 이 정도까지만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카카오 X가 가진 자회사 지분의 이론적 가치는 11조지만 그러니까 그 자회사들의 시총에다가 지분율을 곱한 그 값은 11조지만 이렇게 할인율이 들어가기 때문에 카카오 X의 가치는 할인율이 20%면 8.8조, 30%면 7.7조, 40%면 6.6조, 50%면 5.5조. 할인율이 높을수록 실제로 카카오 X의 지분 가치는 이렇게 낮아진다는 거죠. 그 다음에 카카오 AI의 가치는 지주사가 아니니까 메리츠 증권은 이걸 얼마로 평가했냐면 6.1조로 평가했습니다. 자, 카카오 AI의 가치는 이렇게 6.1조에 두고 카카오 X의 가치는 할인율에 따라서 이렇게 숫자가 변하게 되죠. 그러면 카카오 AI하고 카카오 X를 합산한 가치는 할인율에 따라서 이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11조에서 14조 9천억까지 움직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현재 카카오의 현 시총이 16조인데 할인율이 55%면 분할 이후에 두 회사를 합산한 게 11조 6천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할인율을 20%로 낮게 본다고 하더라도 14조 9천 한 15조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예 시장에서 할인하지 않고 카카오 X의 가치를 그대로 다 인정을 해줘야지 겨우 한 17조, 지금 현재 시총 16조보다도 조금 더 나은 상태가 되고 할인이 20%라도 들어가게 되면 지금보다도 못한 인적 분할이 된다고 메리츠 증권은 평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삼성증권 한번 볼게요. 자, 삼성증권은 카카오 X는 보시는 것처럼 한 10.7조 정도 봅니다. 분할 이후에 10.7조. 카카오 AI는 한 7조 정도 보는 거예요. 그러면 두 개를 합치면 17.8조 정도 되죠. 현재 시총이 16조인데 분할 재상장 이후에 두 회사의 합산 시총이 17.8조가 된다. 뭐 지금보다는 1.8조 정도 나으니까 더 나은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카카오 X의 가치를 10.7조로 본 기본적인 전제는 뭐냐면 할인율을 30%로 가정을 한 겁니다. 할인율 30%를 때렸을 때 카카오 X의 기업 가치가 10.7조가 된다는 거고 실제 할인율은 이거보다도 더 커질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30%의 할인율, 기본 할인율을 때려버리면 17.8조가 되니까 현재 시총 16조보다는 높다. 그러면 인적 분할을 한 게 조금 더 낮다 이런 결과지만 할인율을 보시는 것처럼 40% 50%까지 발생한다고 가정을 하게 되면 14조에서 16조 2천까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16조 2천이 나온다는 것은 지금 현재 시총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만약에
카카오 X에 대한 할인율을 50%까지 본다. 그만큼 떨어져 버린다고 하면 14조 7천억. 그러니까 지금 16조 시총보다도 분할 이후에 두 회사를 합한 시총이 이거보다도 더 못하게 된다는 거죠. 이거 역시 투자자들은 오히려 더 손해를 보는 그런 결과가 온다는 거죠. 그나마 조금 더 낙관적인 시나리오는 그 하나증권의 SOTP 밸류에이션인데, 하나증권에서는 어떻게 보냐면, 자, 카카오 AI 한 12조 정도 봅니다. 카카오 X 한 10.4조 정도 보죠. 카카오 X의 상장 자회사는 한 50% 이제 할인을 가정을 한 겁니다. 할인을 50% 좀 많이 해줬죠. 이렇게 해주고 여기에 이제 순차입금 0.48조를 차감을 하게 되면 22.5조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총이 16조인데 분할 재상장을 해서 두 회사를 합치면 한 22.5조 정도가 두 회사의 합산 목표 시총이라는 거죠. 지금 현재 카카오 주가가 36,000원 정도 되는데 22.5조를 기준으로 하면 목표 주가는 한 5만 원 정도로 볼 수 있고, 그러면 지금보다도 한 38% 정도 여력이 있다. 자, 하나증권은 이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앞에서 삼성증권이나 메리츠증권 같은 경우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약간 부정적으로, 비관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근데 많은 증권사들이 삼성증권이나 메리츠증권 입장 쪽에 좀 가까운 것 같고요. 소수의 증권은 하나증권처럼 지금보다는 좀 낫다. 이런 스탠스를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장에서 이렇게 카카오의 분할에 대해서 긍정적인 측면으로는 뭘 보고 있고 부정적인 측면으로는 뭘 보고 있느냐. 변요한이 전하는 중요한 전기 안전. 에어컨 사용 하기 전에 실외기실 창문을 활짝 열고 실외기에 붙은 먼지와 이물질을 깨끗하게 청소합니다. 에어컨 전원은 단독 콘센트에 연결해 주세요. 여름 휴가 가기 전에 사용하지 않은 전기 제품의 플러그는 모두 뽑아두세요. 야외에서 임시 전선 사용 하기 전에 감겨있는 전선은 모두 풀어서 사용하세요. 행복을 지키는 중요한 습관. 가기 전에 전기 안전부터. 사실은 그 애널리스트들의 이야기나 시장에서 이제 흘러나오는 분석들을 보면 긍정적인 측면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부정적인 측면에 대한 이야기가 현실적으로 좀 더 많은 편입니다. 제 생각도 있고 시장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을 좀 축약적으로 정리를 해보자면, 긍정적인 측면으로는 주주 환원이 예전보다도 좀 더 가시적이다. 그러니까 지금은 톡 비즈니스를 통해서 벌어들이는 돈을 자회사 지원에 많이 쓰고 있는데, 지금처럼 톡 사업을 통해서 발생시키는 현금 흐름이 분할 이후에는 AI 투자나 또는 주주 환원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그런 방향의 자본 배분 구조를 갖추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잉여 현금 흐름의 한 20% 내지 35%를 주주들한테 돌려준다. 이 FCF가 좀 빠르게 성장한다면 40%까지 돌려줄 수도 있고, 카카오 X 같은 경우는 자회사들이 많으니까 자회사들로부터 받는 배당의 30%, 또 투자 차익의 30% 정도를 주주 환원에 쓸 수 있고, 또 두나무 지분 이제 매각하잖아요. 그러면 두나무 지분 매각 차익의 상당 부분을 한 3년 동안에 3천억 정도를 자사주 매입 소각을 해서 주주 환원을 하겠다. 자, 이런 부분은 주주들이 긍정적으로 좀 볼 수가 있는데, 부정적인 측면이 있어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이 부정적인 측면이 분할 재상장 이후에 이 부각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이게 이제 문제인데, 카카오 X는 사실상의 지주회사가 되어버립니다. 자, 자회사 지분만 쫙 달고 있고 실제로 이제 자기가 영위하는 사업은 별로 없는 사실상의 지주회사가 되기 때문에,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지주회사 할인이 적용되고 지주회사 할인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카카오, 그러니까 분할 전에 카카오도 이미 복합기업 할인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카카오톡 비즈니스를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으면서 온갖 종류의 자회사들을 달고 있다 보니까 이게 복합 기업이죠.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많은 사업을 갖고 있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밑에 다양한 자회사를 가지고 있으면 이걸 이제 복합 기업이라 그래가지고 이 자회사가 가지고 있는 지분 가치를 온전히 인정받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카카오도 이미 복합 기업 할인을 적용받고 있는데 복합 기업 할인을 좀 감소시키겠다는 목적으로 분할을 하는데 이 분할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카카오 X가 지주회사적인 성격이 더 부각되어 버리는 거죠. 그러면 뜻하지 않게 지주회사 할인이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보신 대로 애널리스트들이 적어도 20%, 많게는 50%, 60%까지의 지주회사 할인이 적용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분할 재상장 이후에 합산 시총이 지금 현재 시총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못한 상황이 발생될 수 있는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분할 이후에 카카오 X 밑에는 카카오 모빌리티가 달려 있죠. 근데 이 카카오 모빌리티가 지금 미국의 ADR을 상장하겠다고 합니다. 이 ADR 상장으로 인한 중복 상장 이슈가 있어요. 근데 그냥 국내에 상장 추진하지 않고 왜 미국의 ADR을 상장을 하려고 하느냐? 국내 상장하려고 하다 보니까 모회사인 카카오가 상장회사고 자회사인 카카오 모빌리티를 상장시키면 중복 상장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중복 상장을 피하기 위해서 미국에다가 ADR로 상장을 하겠다는 건데 미국에 ADR 상장한다고 해서 중복 상장 이슈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냥 해외 시장에 상장할 뿐 중복 상장 이슈는 여전한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카카오 모빌리티의 2대 주주가 TPC라고 하는 해외 사모펀드입니다. 근데 미국의 ADR을 상장하려고 하는 이유가 이 TPC의 엑시트 전략으로 보는 거예요. 사실상에 저도 그렇게 보고 있는데 이 TPC가 카카오 모빌리티가 국내 상장이 안 되고 중복 상장 이슈가 크니까 미국의 ADR을 상장하는 방식을 활용해서 지금 현재 TPC가 가지고 있는 카카오 모빌리티 구주를 ADR로 전환을 시켜서 미국 투자자들한테 팔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미국 ADR 상장은 카카오 모빌리티한테는 신주 상장으로 인한 신규 자금이 회사로 들어오는 형태가 아니고 TPC라고 하는 외국계 사모펀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카모 주식을 ADR로 전환시켜서 해외 주주들한테 팔아버리고 자기들은 엑시트 해버리는, 그러니까 회사로 들어오는 돈은 없고 TPC만 ADR 자금을 챙겨서 나가는 그런 엑시트 전략이라는 거죠. 그런 목적으로 중복 상장 이슈가 있는 ADR을 상장하겠다고 하는 이런 부정적인 그 모습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카카오 엔터테인먼트나 피코마에도 FI들, 파이낸셜 인베스터들, 재무적 투자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TPC가 엑시트하는 걸 보고 우리도 이런 식으로 엑시트를 해야 되겠다고 주장을 할 때 이게 걷잡을 수 없는 움직임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골 때리는 모습이 지금 카카오 X의 앞으로 이제 미래에 걸려 있는 이슈라는 거고, 두 번째로는 카카오 AI라고 하는 이 회사가 분할을 한다고 해서 이 리레이팅을 기대하기는 지금 시기상조라는 겁니다. 이 AI를 카카오가 한다고는 하는데 카카오 AI 서비스의 경쟁력과 수익화에 대한 시장의 확신이 낮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AI 프리미엄이 너무 제한적이라는 겁니다. 자, 이 두 가지 이슈가 있는 겁니다. 삼성증권 리포트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번 인적 분할은 카카오 AI의 리레이팅, 그러니까 이 상방향의 리레이팅의 폭과 카카오 X의 디레이팅, 그러니까 이 하방의 그 디레이팅의 폭 간의 싸움이다. 그러니까 카카오 AI의 상방의 리레이팅이 크고 카카오 X의 그 하방의 디레이팅이 작다면 긍정적이지만 카카오 AI의 상방은 얼마 안 되는데 카카오 X의 하방의 폭만 커지면 골 때리는 인적 분할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요거 두 개의 싸움이 될 전망이다. 그러니까 이번 카카오의 인적 분할은 적절한 표현은 요 삼성증권 리포트에 있는 요 표현이 될 것 같고요. 카카오 X의 지주회사 할인 확대 가능성은 비교적 가시적이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카카오 X의 AI 프리미엄 확보 여부는 불확실하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카오의 인적 분할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로서는 다소 부정적인 모습이긴 한데
빨리 카카오가 조금 더 추가적인 IR 또 추가적인 자료를 통해서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이런 부정적인 평가나 부정적인 분석들을 좀 불식시킬 수 있는 그런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모르겠어요. 뭐 카카오가 그런 걸 할지 아니면 나 몰라라 하고 뭐 어떻게 되겠지 하고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오늘은 뭐 카카오 인적 분할에 있어서 우리가 짚어보고 생각해 봐야 될 점 몇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변요한이 전하는 중요한 전기 안전. 집중호우나 태풍 오기 전에 야외 시설물의 분전함과 전선의 피복 상태를 점검합니다. 위기 상황에 집 밖으로 대피하기 전에 분전함의 메인 차단기를 내려서 전원을 차단합니다. 침수된 전기 제품 사용하기 전에 물기를 완전히 제거한 뒤 AS 센터 등 전문가의 점검을 받은 후 사용합니다. 행복을 지키는 중요한 습관. 오기 전에 가기 전에 전기 안전부터.